세 번째 적분 단원의 우리 세 번째 중단원 정적분과 함수 한번 봐볼게. 소단원으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요거 하나 있고, 학습 목표로는 1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과 극한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서 함수 자체를 구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써있네. 그럼 우리 넘어가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과연 무엇일까부터 알아보면 되겠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부정적분과 달리 이렇게 함수가 정해져 있고, 함수가 정해져 있고 구간도 정해져 있어. 그럼 얘는 우리 계산할 수 있는 값이잖아. 계산하면 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 값은 절대 변하지 않지. 그냥 너의 눈에는 어떤 상수라는 뜻이야, 상수. 그래서 여기 또 중요한 말 써있거든. 즉 적분 구간이 상수이면 정적분 A부터 B까지 FT, DT도 당연히 상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문제에서 요런 꼴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요런 꼴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순간이 오거든. 그럼 이때 fx를 구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 뭐냐면 얘가 어떤 상수잖아, 그치? 그럼 이 상수를 가정하는 거야. 는 k라고 한번 두는 거야. 이해돼? 그럼 식이 fx는 gx 플러스 k로 바뀌거든. 이때 f를 구해야 되니까 g는 우리한테 이미 식을 줄 거야. g는 식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는 어떤 주어진 식 플러스 k라는 식으로 우리가 식 자체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1번으로 보면 a부터 b까지 ft를 적분했더니 k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fx가 gx 플러스 k니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는 뭐랑 똑같아? 얘랑 똑같은 거지, 얘랑. 그치? ft가 얘랑 똑같으니까. 근데 얘는 계산할 수 있다고. 우리 직접 정적분 계산에 적용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미지수가 k밖에 없기 때문에 k에 대한 식이 나오게 돼. 그럼 k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k를 대입해서 요거 구해줬으니까 gx 알고 있지, k 알고 있지, 더하면 fx 나온다는 뜻인 거지. 요렇게 요런 꼴이 대표적으로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첫 번째거든. 그래서 요런 거 는 k로 치환한다. 왜냐? 얘는 어떠한 상수값일 테니까.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이 일단 하나 여기 나와 있네. 괜찮지? 적분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를 구하는 방법 우리 한번 배워봤고, 넘어와서는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를 한번 미분 쳐보자 라는 뜻이야.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냥 정적분의 탈을 쓴 함수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형태를 우리가 fx는 x제곱 이렇게 다항식으로 써준 게 아니라 정적분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함수를 표현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한 함수, 이게 제일 대표적인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거든. 이게 왜 함수냐면 a부터 x까지 함수값들을 모으는 뜻인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b로 고정이 돼 있었다면 당연히 시작과 끝이 고정돼 있고 함수 일정할 테니까 계산값이 존재하겠지만, 지금 x가 변할 수 있다고. 그림상에서 x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x가 a보다 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a일 수도 있는 거고. 그치? x의 위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그때마다 우리 함수값을 모아 만든 넓이가 계속 달라지지 않을까? 그치? 그럼 x가 달라짐에 따라서 넓이가 달라지네. 그럼 우리는 이 대응 관계를 함수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가 여기 형광펜으로 써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t에 대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색칠한 부분이 변하므로 x값이 변하면 정적분의 값도 변한다. 따라서 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만들면 우리 충분히 함수로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야. 요 말만 이해하면 끝이거든. x값이 변함에 따라서 색칠한 부분이 변해. 따라서 함수라는 뜻이야. x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하지 않아. 그럼 걔는 함수가 될 수 없는 거지. 그치? x가 변함에 따라서 뭐가 변해.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존재해. 그럼 우리는 그걸 함수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만 잘 기억하면 돼. 그러면 어떤 다양한 형태더라도 너가 이게 정적분을 정의는 함수인지 혹은 그냥 정해져 있는 정적분 계산값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적분의 윗끝이나 아래끝에 변수 x가 있으면 당연히 함수값을 모아 만든 넓이가 달라질 수 있겠지. 혹은 p적분 함수에 변수 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P적분 함수의 변수 x? 이게 뭔 말이지? 잠깐만. 그러니까 뒤에 넘어오면 하나 있거든? 잠깐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게. 하나 있을 텐데. 이런 거. 이런 상황이야. 지금은 t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적분하는 상황인데, 맞지? ftdt. 이게 적분 변수잖아. t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다는 뜻인데, 걔 입장에서 x라는 함수가 들어오는 거야. x가 여기 p 적분 함수 안에 x가 들어있는 거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x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대입할 때마다 구간도 바뀌지만 이 함수도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함수 값을 모아만든 넓이가 당연히 변하지 않을까? 그 변하는 규칙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더라도 변한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게 그 얘기 쓴 거야. 그래서 함수가 고정돼 있고 아래 끝 위 끝 중에 하나가 변해도 당연히 넓이가 변하겠지만 지금은 이 함수 자체를 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p적분 함수 자리에 x를 집어넣음으로써.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이 써 있었어. 또한 적분 구간은 상수지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x dt처럼 p적분 함수에 변수 x가 들어있는 경우, 바로 아래도 써 있었네. 변수 x에 따라서 정적분의 값이 변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t가 1일 때랑 t가 2일 때랑 t가 3일 때랑 전부 다 계산 자체의 값이 변하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 값을 모아만든 넓이가 변한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 x가 변함에 따라서 넓이가 변하니까 충분히 함수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x에 대한 함수로 봐줄 수 있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 정적분으로 정해놓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넘어가서 이그젬플이니까 넘어가서 뒤에 있는 문제로 우리가 직접 한번 따져볼게. 문제 풀고 다시 복습할 때 여기 이그젬플을 한번 다시 쭉 읽어보면 이해될 거야. 어려운 내용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라지 fx를 결국 구하고자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라지 fx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얘는 라지 fx를 직접 식을 찾아서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네. 오케이, 우리는 뒤에서 한번 직접 라지 fx 그려보는 걸로 하자. 그 다음 줄 다시 돌아와서 쭉 읽어볼게. 또한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의 정적분은 항상 존재. a부터 b까지 우리가 연속된 함수에 함수값을 모조리 모아 만들면 그게 얼마든 간에 항상 존재는 할 거 아니야. 얼만지가 문제인 거지. 그치? 그래서 항상 존재한다는 거 기억해주고, 이때 적분과 미분이 역연산의 관계이므로 p적분 함수가 연속일 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새로운 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지. 이 말도 우리 이해해줘야 돼. 봐봐. 정적분으로 정의된 새로운 함수 입장에서는 요 지금 p적분 함수가 미분 관계지. 미분 관계. 그치? 연속 함수를 적분해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정의된 새로운 함수를 미분하면 p적분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도함수는 바로 p적분 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우리 앞에서 정적분 단원에서 이거 배웠었잖아. 정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그래서 그냥 그때 내가 x를 퐁당 넣으면 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그럼 얘가 정적분이고 이 정적분의 미분값이 fx니까 미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도함수라고 불러도 되겠지. 그러면 얘를 예를 들어 라지 fx라고 친다면 라지 fx의 도함수가 스몰 fx다. 스몰 fx는 누군데? 요 p 적분 함수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과과정 내에서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무조건. 왜냐하면 그 도함수가 항상 연속으로 주어지니까. 이 p적분 함수가 항상 연속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줘야 돼. 이거는 수투뿐만 아니라 미적분까지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함수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우리가 적분 당하는 함수를 불연속으로 주면 그거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거든. 한 번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를 구한 적이 우리 한 번도 없다는 거야. 항상 우리가 적분의 넓이, 적분을 계산한다. 즉
어떤 함수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연속으로 준다는 뜻인지 우리 교육과정 내에서는 그거밖에 배우지 않았으니까. 불연속인 경우도 나중에 뭐 대학 가면 배우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내에서는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 무조건 적분당한 함수는 연속이다. 그럼 그 뜻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미분할 수 있다. 둘이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얘가 그냥 도함수가 연속이다 라는 말과도 똑같아. 다시 정적분으로 정의된 새로운 함수의 도함수가 피적분 함수니까 피적분 함수가 연속이라는 뜻은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뜻. 그럼 그 뜻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 이렇게 중요해서 계속 얘기한 거야. 내가 혹시 이거 미분 쳐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라면 그 안에 절대값이 있든 루트가 있든 뭐가 있든 무조건 미분을 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도록 문제를 설계할 수밖에 없으니까.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fx의 도함수 구할 때 얘 항상 미분 칠 수 있다고. 그럼 미분 쳐주면 결과 우리 기억하고 있지? x 퐁당 t자리에 넣어주는 거니까 f'x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괜찮지? 그래서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이 미분도 전혀 어렵지 않아. 우리 바로 제목을 쓸 거야. 뭐라고 기억해주면 되냐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할 때는 이름을 붙여놨어. 뭐냐면 퐁당 미분이야. 퐁당 미분. 이것만 기억해주면 돼. 어렵지 않거든? 두 가지 형태 다 써볼까? 첫 번째, 저거 어떻게 그냥 줄여서 쓸 거냐면 앞에 d, dx 안 붙일게. 우리끼리 정리하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똑같은 뜻이라는 거 이해해줘. 괄호 열고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이걸 미분친 경우 그럼 요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를 t자리에 퐁당 집어넣으면 돼. 그럼 나오는 게 fx잖아. 그럼 그게 그냥 미분한 결과야. 이렇게. 괜찮지? 이게 또 언제 빛을 발하냐면 이게 아래끝 윗끝 중에 하나는 고정되어 있고 하나는 뚫려 있을 때 말고도 둘 다 변하고 있을 때도 똑같아. 근데 이거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자. 예를 들어 ax부터 bx까지 ftdt. 이거는 책에 안 써 있으니까 잘 써놔야 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미분하겠다 라고 하면 똑같이 생각하면 돼. 퐁당 미분 맞아. 그러면 t자리에 먼저 bx부터 집어넣는 거야. 항상 윗끝 먼저 아래끝 나중에. 그러면 f bx가 되는 거 맞지? 근데 x가 아니라 지금은 bx잖아. 그치? 1차원 계수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도 사실 곱하기 1 있었고 얘도 뒤에 1차원 계수 곱하기 b가 더 필요해.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미적분은 올라가서 합성함수의 미분법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증명은 실전 개념 때 할게. 알았지? 일단 우리는 배워서 익숙하게 해서 쓰는 데를 목표로 하자. 그래서 항상 퐁당 미분하고 이렇게 그냥 x가 아니라 bx, ax처럼 1차원 계수가 존재한다. 그럼 뒤에 곱하기 1차원 계수까지 해주면 돼. 이렇게 항상 밑끝 먼저 아래끝 나중에. 그치? 이 순서 우리 기억하지? 이렇게 된다. 결국 미분 치면 왜 이렇게 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험에서는 이 결과를 너가 알고 있니? 그럼 이 결과 갖고 너가 계산 한번 해보겠니?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이걸 진짜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해하는 거. 그런 순서로 일단 한번 해보자. 뭐 이게 뭐 잘된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문제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문제를 맞추고 문제를 좀 풀어야 되니까 이 방법이 난 좀 더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이건 조심해야 돼. 이 함수에서 지금 변수가 t랑 x 두 개 존재하잖아. 각각의 역할을 정확히 알아야 돼. 지금 얘는 x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 즉 x에 대한 함수. 이해돼?
내가 누구의 값을 바꾸면 이 전체 값이 바뀔까를 생각해보는 거야. t를 바꾼다고 해서 전체 값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무슨 뜻이냐면 얘나 사실 똑같은 의미라는 거 우리 이해해야 돼. 앞에서 했지. 문제 하나 얼마든지 바꿔도 된다. 정적분해서 t는 그냥 이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적분할 거냐 딱 그냥 그거 나타내는 용도여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절대 얘를 t에 대한 함수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 t는 단순히 적분 변수고 얘는 x에 따라서 지금 넓이가 바뀌는 형태이기 때문에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이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게 좀 헷갈렸다면 형광펜 하나 쳐놓고 언제든지 돌아와서 확인할 수 있게 체크를 해놓자. 아이고, 괜찮지?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앞에 이그젠플에서 배운 함수의 그래프를 미분을 이용하여 한번 그려보겠대. 그래서 라지 f 프라임 x의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이거 미분 단어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바로 앞에서 우리 3차함수 4차함수 그렸던 거 기억나지? 그거랑 똑같거든. 우리 걔네 그릴 때 어떻게 했어? 도함수의 부호변화 이용해서 원함수의 계형을 추론한다 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 도함수 부호 음수, 양수, 음수네. 그럼 여기서 극소, 여기서 극대를 갖는 그림이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차 함수를 어쨌든 적분할 거지. 그럼 얘 적분하면 2차 되지 않을까? 2차. 얘도 적분하면 1차 함수 적분한 거니까 2차 되지 않을까? 차수는 올리는 거니까. 그럼 2차랑 2차를 연결한 구조인데 마이너스 1에서 극소, 1에서 극대를 갖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요렇게 그려진다는 사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연결 부분은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도록 매끈하도록 그림을 그려줘야 되지. 왜냐면 도함수가 연속이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뜻이 뭐야? 우리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를 매끄럽게만 이어주면 된다. 요거만 잘 기억해줘도 충분할 것 같아. 괜찮지? 그리고 마찬가지 원리로 다음 성질이 또 성립함을 알아볼 수 있대. 뭐냐면 tftdt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tdt 라고 써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x를 t자리에 퐁당 넣어주면 돼. 그럼 결론이 나와. xfx로. 오케이? 근데 2번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럼 얘도 돼 있네. xfxdt니까 정적분 정의함수 미분이니까 t자리에 x 집어넣어야지 하고 그럼 정답 xfx겠네 하고 보면 xfx가 있지만 앞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퐁당 미분의 원리 자체가 이 p 적분 함수가 적분 변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퐁당 미분이 가능해. 그래서 요거를 꼭 작성을 해놔야 될 것 같아. 자,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언제 쓰고 언제 쓰면 안 되는지를 본인이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퐁당 미분은 언제 쓰는 거냐면 P적분 함수가 적분 변수로만 이루어졌을 때 써야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P적분 함수인 거 맞지? T. 그리고 적분 변수가 T인 거 맞지? P적분 함수가 FT야. 즉 T에 대한 식이라는 거지. 그럼 P적분 함수가 적분 변수에 대해서만 나타나 있네. 다른 변수 전혀 없지? 그러면 퐁당 미분해도 된다는 소리야. 얘도 마찬가지. P적분 함수 FT인데 적분 변수가 T잖아. 그러면 퐁당 미분해도 된다는 소리야. 얘는 왜 안 돼? P적분 함수가 얘잖아. XFT잖아. 맞지? 적분 변수는 T잖아. 그럼 P적분 함수가 지금 T로만 이루어져 있어? 아니잖아. X가 들어와 있잖아. 그럼 이때는 퐁당 미분 그냥 절대 단순히 해서는 안 돼. 오케이?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할 거기 때문에 X를 그냥 가만히 두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 적분 변수 T 입장에서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는데 X는 그냥 상수랑 똑같은 역할이야. 상수랑. 자기랑은 다르잖아. 이 적분 변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 아니면 싹 다 남이라 그랬거든.
그래서 x도 그냥 사실 상수랑 똑같아.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돼. 어떻게? x 곱하기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쪼개줘야 돼. x에 대한 함수 곱하기 x에 대한 함수 이렇게. 그럼 x에 대한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네. 이 곱함수를 미분해야 되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미분해야 되는지 배웠지.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그게 이거지.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인데 뒤에 거 미분할 때는 이제 괜찮지. 왜? 피적분 함수가 적분 변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럼 바로 퐁당 미분. 오케이? 그러면 x 곱하기 fx가 되겠지. 그래서 얘의 결론이 곱미분의 결론인 거야. 곱미분.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우리 쪼개줘서 곱미분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다. x에 대한 함수 곱하기 x에 대한 함수로 쪼개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한번 봐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배워야 된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주고 싶은데 어차피 넘어가서 또 뒤에 내용 중에 또 우리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거 정리하면서 같이 묶어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사실 한번 기억만 해주고 이따 뒤에서 정리하겠다. 똑같은 내용. 그 다음은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한번 배워볼게. 지금부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중 특별한 경우의 극한을 한번 구하는 상황이 나오면 그거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뭐냐면 우리 벌써 엄청 오래됐네. 미분계수의 정의. 저 미분 첫 단원 할 때 배웠잖아.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건 미분뿐만 아니라 여기 정적분 정의된 함수 쪽에서도 등장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가 두 가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건 항상 기억이 나야 돼. 이게 지금 기억이 안 났잖아. 그러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돌아가서 미분 첫 번째 단원 미분계수 쪽을 다시 반드시 복습해놔야 돼. 오케이? 되게 자주 보이는 극한이란 말이야.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식을 알기도 해야 되지만 너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식을 직접 써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x가 a로 가는 극한 버전이 있고 h가 0으로 가는 극한 버전이 두 개 있었지. 두 개 전부 다 우리가 극한을 만들어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형태의 극한을 너보고 구하라고 말이 나와.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정적분의 기본은 계산이니까 얘를 직접 계산해서 한번 형태를 풀어주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아니야? 그치?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게 뭐라고?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라지 f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되는 거지. 근데 라지 fx는 우리 스몰 fx의 부정적분값 아니야? 그치? 그럼 부정적분값을 다시 미분한 거니까 fa로 돌아오겠네. 그래서 결론이 fa인 거야. 이해돼? 요 과정은 항상 거쳐줘야 돼.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라지 f 프라임 a네. 그게 스몰 fa네. 이렇게 넘어와주면 돼. 두 번째도 마찬가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버전이지. 단순히 고쳐주기만 하면 되지.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저 정적분 계산해준다고 치면 라지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a 이렇게.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미분계수 정의 형태지. 라지 f 프라임 a가 값일 거고 걔가 결국 스몰 a랑 똑같겠지. 그래서 어차피 결론은 똑같다. 미분계수의 정의만 잘 기억하면 되고 정적분을 너가 계산할 수만 있으면 충분히 식을 변형해서 우리가 fa랑 똑같다 결론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지? 그래서 얘도 한번 정리를 해주자. 여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나는 이제 줄여서 정정함이라고 부를게. 정정함. 정정함의 극한. 이거 식은 쓰지 않을게. 그냥 단순히 못 쓰라는 뜻이냐면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 떠올리면 돼. 얘와 무슨 스킬이 필요하지? 정적분의 정의. 계산해달라는 뜻이지.
요 두 가지 조합만 있으면 어떠한 극한 형태를 물어봐도 우리가 무조건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 정도 내용들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넘어와서 우리 이제 정적분을 포함한 등식에서 함수를 구하는 방법들 한번 알아보자. 예를 들어 이그젬플로 보면 좀 편할 것 같아. 이게 다들 식으로 써 있으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 이 등식을 만족하는 함수 f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얘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럼 일단 우리 머릿속은 fx 구해야 되니까 이거 미분 치면 딱 퐁당 미분 가능한 형태잖아. 그럼 미분 친다고 생각하면 fx가 되거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k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k를 못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k를 우리가 직접 구해줘야 돼. 그러면 미분 쳐서 k를 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k를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하면 원래 함수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뭐냐면 이 해서 아래 끝과 위 끝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x값을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좌변이 0되거든? 그럼 여기다가도 2를 대입했을 때 우변도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미지수 하나니까 k 뜨겠지. 그럼 k 구했지. 그럼 fx 구했지. 이렇게 이런 버전이 하나 있어. 그래서 인테그랄 a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는 gx다. 이런 식이 뜨게 되면 우리 행동이 항상 정해져 있어. 첫 번째는 아래 끝과 위 끝이 같도록 x값에 적절한 수를 대입해야 돼. 두 번째로는 fx 구해야 되니까 양변 x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그래서 대입하고 미분하면 끝이야. 쉽지? 간단하지? 이거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적분 구간에 피적분 함수에 변수가 있는 적분을 포함한 등식. 어렵지 않고 거의 신기하게 모든 기출문제가 다 x-t ft dt 이거에 대해서만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거를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맨날 이 형태가 뜨기 때문에 이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의 과정에다 생략해서 결과만을 또 외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이 x-t ft 토시 하나도 안 바뀌고 딱 이대로 뜨거든. 그래서 이대로 뜬 거에 대한 계산 결과를 외우고 있으면 훨씬 남들보다 빠르게 계산을 진행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것도 외울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똑같아. 대입하고 미분할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대입을 해주면 GA가 0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야. 두 번째로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미분할지가 우리 입장에서 문제라는 거지. 왜? P 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인 T를 제외하고 X가 또 있잖아. 그럼 이거 쪼개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쪼개야 돼? 일단 이거 어쩔 수 없어. 분배해줘야 돼.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FT 마이너스 TFT DT 라고 쓴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적분마저 분배해줘야 돼. 그래서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XFT DT 이거 쓰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FT DT 이렇게 써줘야 돼. 이해돼? 그 다음에 이 앞에 거 우리 아까 봤던 형태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제외하고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서 x를 바깥으로 빼줘야 돼. 이렇게 이 상태면 이제 미분이 가능한 거지. 그럼 얘를 이제 미분한다고 치면 어떻게 돼? 앞에 거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이니까 이렇게 하나 뜨겠지. 플러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미분인데 뒤에 거 미분은 퐁당 미분 가능 형태. 따라서 xfx 빼기 요 뒤에 것도 미분하려고 봤더니 형태가 이상하게 생겼지만 여전히 퐁당 미분 가능 형태라는 걸 인지해야 돼. 그럼 퐁당 미분 되네. 대입하면 xf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네가 날아가면서 한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dt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 이게 한 번 미분한 결과야. 누구를? 좌변을 한 번 미분한. 우변도 한 번 미분했겠지. 그럼 얘랑 g'x랑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이걸 기억해줘야 돼. 그럼 한 번 더 되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랑 g'x랑 똑같으니까 x자리 얼마? a를 대입해주면 또 우변이 0돼. 그럼 좌변 또 0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값이 두 개야. 첫 번째는 ga가 0이라는 거 찾았고 한 번 미분한 결과로도 g'a도 0이라는 사실을 찾은 거지. 괜찮아?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fx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양변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여기서 fx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우변은 사실 우리가 이거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2번 미분한다 이렇게 쓰면 되거든. f2'으로. 그럼 단순히 그냥 2번 미분한다는 뜻이야. 혹은 뭐 말로 써도 돼. gx를 2번 미분한 결과, 혹은 g'x를 한 번 미분한 결과라고 써도 돼. 그래서 fx랑 g2'x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결론은 요거야. 한 번 미분하면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2번 미분하면 fx. 요 계산 결과를 외워주면 중간에 이 귀찮았던 모든 계산 과정들이 시험장에서는 생략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훨씬 빨리 되겠지. 얘도 당연히 기억해줘야 되고. 이렇게 회색으로 동그라미 친 세 가지 값들을 전부 기억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적어 놓는 거는 우리 실전 개념 가서 적어 놓을 거고, 지금은 그냥 이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기억을 해줘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아래 해설 다 똑같이 얘기가 돼 있거든. 고배 미분 이용해서 뭐 미분한다 이렇게 쭉 써져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들 한번 써볼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대입하고 미분한다. 요 행동 요령만 잘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 대입은 뭐 아래끝 위끝이 같도록 적절한 수를 대입한다. 미분은 양변 미분해서 정적분을 정의는 함수는 미분해서 바로 퐁당 미분 가능 형태라면 퐁당 미분해서 미분을 간단하게 해주면 되겠다. 요 내용이 끝이거든. 그래서 더 이상 적어놓지 않을 거야. 함수랑 식이나 이런 거는 문제 출제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놓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행동 강령만 딱 정리해놓고 다양한 문제에서 이 행동 강령들이 정확히 다 적용이 된다는 걸 직접 보여줄게. 그치? 그거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 넘어와서 직접 몇 쪽이야? 289쪽부터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정적분으로 정의된 다음 함수를 구하래. 딱 봤더니 이거 여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인 거 보여? 그치? 그리고 적분,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말고는 다른 변수 전혀 존재하지 않지. 따라서 문제를 읽는 순간부터 이거 퐁당 미분 가능 형태네, 이렇게 제일 먼저 떠올려 줄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양변을 미분하면 되겠지. 양변 미분하면 f'x는 아니 미분이 아니구나. 그냥 얘 함수를 구해달라는 뜻이구나. 그럼 뭐야? 이미 여기가 그냥 fx네. 그럼 그냥 이거 계산해달라는 뜻이잖아. 그럼 계산하면 되지. 정적분의 정의 항상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도 정적분이니까 정의 항상 기억해줘야 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x제곱 플러스 3x가 되니까 fx 구한 거네. 단순히 이런 문제도 존재하네. 뭐 무조건 정적분을 정의는 함수라고 미분 치는 거 아니고 문제 잘 읽고 구하고자 하는 걸 구해주면 된다. 2번 이런 게 이제 미분 쳐달라는 거지. 왜냐면 f'x 구해달라 했으니까. 그럼 양변 미분 치자. 양변 미분 치면 f'x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변도 미분 칠 건데 퐁당 미분 가능 형태인지 봤더니 피적분 함수에 적분 변수 제외하고 다른 변수 전혀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퐁당 미분 가능 형태. 그러면 퐁당 미분 빼기 퐁당 미분 하면 돼. 오케이? 그럼 먼저 대입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5. 이게 첫 번째 퐁당 미분의 결과지.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곱하기 a 곱하기 b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지. 빼기 이거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 이거 두 개 계산해주면 f'x 나오겠네. 맞지? 굳이 끝까지 계산 안 할게. 계산하면 2x가 나온대. 계산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넘어와서 우리는 3번. 이게 그거지? 정적분으로 정의는 함수의 극한. 어려울 거 없어. 얘를 좀 어렵다고 싶으면 그냥 라지 ft라고 생각하면 돼. 미안해, 라지 ft가 아니고 스몰 ft 이렇게. 그치? 그리고 스몰 ft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얘가 어떻게 써있는 형태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라지 f 1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1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걸 눈치만 채면 돼. 왜? 우리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거 직접 계산할 수 있잖아. 맞지? 이거 계산해주면 이런 형태 뜨거든. 그럼 이게 뭐야?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잖아. 그러면 얘가 결국 라지 f 프라임 1이겠네. 라지 f 프라임 1이 누구야? 스몰 f 1이네.
그럼 사실 문제에서 물어보자 했던 값은 스몰 f1이라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요 식에다가 1만 집어넣은 그 값이 정답이었다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마3 되겠네. 끝. 요렇게 이것만 잘 할 줄 알면 돼. 마3이 아닌가? 여기 미안, 플러스구나 이거. 그치? 그럼 2에다가 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이렇게. 이게 내가 ft라고 써서 부호가 잘 안 보였어. 플러스였네.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된다. 4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구하라.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입 미분 형태. 대입하고 미분하고 대입부터 해볼까? 그럼 x자리에 1 대입하면 돼. 그러면 좌변이 0 되니까 우변도 0 돼야 되거든. 미지수 없으니까 딱 0 되는 거 맞네. 그치? 다행이네. 미지수 있었으면 이거 대입해서 미지수 하나 찾고 가야 돼. 그 다음엔 뭐 하면 돼? 미분하면 돼. 그러면 옆에 거는 퐁당 미분 가능 형태지. 좌변은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다. 끝. 예. 우리 아까 미분하는 방법 보여줬지. 그래서 미분된 결과 바로 쓸 거야. 어떻게? 한번 미분하면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된다고. 이게 한번 미분된 결과야. 결과 외워서 바로 쓰자. 2번 얘를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좌변이 이제 fx가 되는 거지. 맞지? 우변은 이제 미분하는 거니까 6x-4가 되겠지. 그래서 fx는 6x-4다. 이렇게 바로 써낼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계산값이 달라지겠는데 이게 항상 변하지 않거든. 그래서 2번 미분하면 항상 fx가 나와. 그 과정을 꼭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여기 이 x-t가 아니라 이게 조금이라도 변형됐다 라고 하면 그냥 그때마다 외우지 말고 그냥 그때마다 이거 정석으로 돌아가서 이거 쪼개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그냥 한 번만 다시 해보면 돼.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 알았지? 뭐 이거에 대해서 본인만의 공식을 만들어도 뭐 말리진 않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뭐 어떻게든 알아서 잘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수능 기준으로 보면 기출문제에서 x-t, ft가 아닌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거에 대한 계산 결과만 외우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오케이, 잘했고 우리 넘어와서 예제 1번부터 또 문제들 쭉 한번 풀어보면서 넘어가자. 예제 1번 다음 함수 fx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대.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0부터 2까지 ft dt는 사실상 뭐랑 똑같다고? 그냥 일종의 어떤 계산값이야. 계산값, 상수값. 그래서 요만큼을 는 k라고 우리 바꾸기로 했지. 그러면 지금부터 f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써도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봤더니 k가 뭐야?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dt야. 그럼 우리가 방금 fx 작성했네. ft를 방금 작성한 식을 이용해서 여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 dt 이렇게 써도 되지 않을까? 그치? 얘랑 얘가 똑같은 거니까 뒤에 정적분을 계산하면 k랑 똑같아야 된다는 뜻이네. 계산해보자. 그러면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kt, 얘가 누구다? 0하고 2다. 그럼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k. 맞지? 0 집어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럼 얘가 k다 라는 뜻인 거지. 그럼 따라서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 맞지? 그럼 k가 마이너스 2니까 다시 대입하면 fx는 얼마?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럼 f2는 우리가 fx 구했으니까 2만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지? 4가 나오겠다. 요렇게 끝. 어려운 거 아니거든? 그냥 는 k로만 잘 두면 돼. 오케이. 이제 2번 우리 정적분을 정의하는 함수의 극한이지. 어려우면 얘를 어떻게 봐라? 스몰 fx라고 치환해서 봐라. 그러면 지금 주어진 극한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가 h분의 분자는 그 정적분의 정의 이용해서 계산할 거니까 라지 f 2 플러스 2h 마이너스 라지 f 2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계산 결과 맞지? 이것만 우리가 계산해주면 돼. 그럼 얘는 형태를 딱 봤을 때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지?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계수가 좀 안 맞아. 왜? 우리 미분계수에서
f 빼기 f에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의 차가 그대로 분모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의 미분계수 완전한 형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지금 2 플러스 2h에서 2를 뺀 값이 2h인데 분모에는 h밖에 없었으니까 2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 곱해서 없애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무슨 의미라고? 얘가 온전한 미분계수 하나의 의미라고. 오케이? 그럼 얘가 라지 f 프라임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이 방법으로 생각해주면 절대 안 헷갈려. 걔에다가 곱하기 2니까 2f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f2가 얼만데? 대입해서 계산하니까 7인 것 같은데? 그러면 7 곱하기 2니까 아마 계산값 14지 않을까? 이렇게. 정답은 14다. 이렇게. 뒤에는 우리 이게 왜 EF2인지는 우리 이 단원에서 할 게 아니지. 이게 아직 안 된다. 그러면 앞에 미분계수 돌아와서 미분계수 파트에 있는 문제 다시 풀어야 돼. 알았지? 이 단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본인의 문제를 파악하고 다시 돌아와서 복습하는 것도 아주 좋은 능력이야. 매우 필요한 능력이야. 알았지? 딱 몰랐을 때 왜 몰랐지 자책하지 말고 전혀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라도 다시 돌아와서 개념 채우고 오면 돼. 그럼 충분해.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헷갈리면 FT로 돌아.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2지. 그럼 봤더니 평균 변화율의 극한 형태네. 미분계수네. 그러면 얘 빼기 얘가 그대로 분모에 있어야 되는데 딱 있네. 그럼 이게 그냥 이 자체로 라지 f 프라임 2라는 뜻이지. 그럼 얘가 스몰 f2라는 뜻이고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8, 3, 24 더하기 8 더하기 3이니까 3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35다. 괜찮지? 어렵지 않지? 이 정도 잘 해낼 수 있으면 돼. 옆에 숫자 바꾸기랑 표현 바꾸기 문제들 많으니까 꼭 스스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예제 3번 넘어와서 1번부터 한번 문제 읽어보자. 함수 fx에 대하여 f2의 값을 구해달래. 봤더니 f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친 그 계산값이 fx였던 거야. 맞지? 그럼 우리 이거 미분 쳐주면 되겠네. 이거 미분 쳐주겠다는 뜻이 이렇게 미분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치겠다는 뜻이네. 그럼 뭐야? 퐁당 미분 가능 형태인지만 확인하면 되지. 봤더니 퐁당 미분 가능 형태인 거 이해되지? P적분 함수의 적분 변수인 T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 없으니까 퐁당 미분 가능 형태다. 그럼 이걸 미분친 결과 자체가 퐁당 미분이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x겠지. 그럼 얘가 결국 고스란히 누구야? 그냥 fx였다는 소리야. 이 뜻이야.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x라고 주고 싶었던 거야. 출제자는. 오케이? 그럼 f2의 값 물어봤으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면 6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쉽지? 이거 이해만 하면 진짜 쉬워. 전혀 어려운 단어 아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2번 이메실스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fa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fa의 값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두 개야. 첫 번째는 a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fx도 구해야 돼. 그래서 두 개 합쳐서 fa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럴 때는 a도 구해야 되고 f도 구해야 되네. 그러면 대입 미분하는 형태인 거지. x자리에 a를 대입하면 좌변이 0되니까 a에 대한 방정식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이 뜨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값 찾을 수 있지 않을까? a는 4 아니면 마이너스 3이야. 맞지? 근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a는 무조건 4겠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값은 f4의 값으로 바뀌는 거지. 그럼 이제 fx 찾아야 돼. fx 찾기 위해서는 양변 뭐 해야 돼? 미분해야 P적분 함수가 밖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치? 그래서 이제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좌변은 fx 되겠지. 퐁당 미분 가능 형태니까. 우변은 2x-1 되겠지. 그럼 끝났네. 문제에서 f4 물어봤으니까 4 대입하면 정답 7이겠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다. 이게 무슨 문제, 뭐에 관한 문제인지만 잘 판단하면 돼.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 퐁당 미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마지막 대입 미분. 뭔지만 파악하면 되거든. 오케이? 넘어가자. 이제 4번 한번 해보자.
다항 함수 fx가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a, b 값과 함수 fx를 구하라. 이거 우리가 아까 말했던 형태지. 지금 또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나왔지?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고. 미분한 결과를 그냥 외우자고. 근데 미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뭘 대입할지. 항상 대입하는 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 그래서 순서도 미분 대입이 아니라 대입 미분으로 쓴 이유가 있어.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미분만 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가끔 대입하는 걸 까먹어서 길을 잃거든. 그래서 항상 습관 자체를 대입하고 미분하는 습관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돼. 그래서 해보면 대입부터 해야겠지. 그러면 이 정적분호 정의된 함수에서 아래 끝 윗끝이 같도록 x값 대입해야 돼. 그러면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b라는 우변값이 똑같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a는 b 플러스 3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엔 양변을 미분한다. 그러면 우리 요거 미분한 결과는 외우자고 그랬지? 그러면 1부터 x까지 ft dt만 남게 돼. 요거 외워야 돼.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정정함이 등장했잖아.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대입 미분하면 돼.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해야겠네. 그럼 x자리에 1 대입하면 7 마이너스 2a가 얼마? 0이 돼야 되니까 우리 a가 2분의 7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a가 2분의 7이니까 b는 2분의 1이겠네. 그럼 a, b 다 찾았네. 그 다음에 이제 뭐해? fx 구해야 되니까 이 함수를 한 번 더 미분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를 한 번 더 미분치면 좌변은 퐁당 미분 가능 형태지. fx. 우변은 미분하면 12x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a가 얼마야? 7이지? 마이너스 7이지? 이렇게. 그래서 fx는 12x 마이너스 7이겠다. 외워주면 매우 편한 거 보이지? 그래서 fx랑 a랑 b랑 전부 다 구해줬다. 이렇게. 정석으로 푸는 방법 아래 자세히 써있고, 내가 아까 정석으로 한번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우리 외운 값 이용해서 한번 풀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정석으로도 풀 줄 알아야 되고, 당연히 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암기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암기해서 풀어주는 거.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 넘어와서 예제 5번. 정적분호는 정의된 함수의 극대극소. 얘네들을 구해달래. 함수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구해달래. 그러면 근본은 똑같아. 이 함수가 정적분호로 정의되어 있든 뭘로 정의되어 있든 그냥 식을 주든 우리는 극대와 극소를 구하고 싶으면 극대가 되는 x와 극소가 되는 x를 찾아주면 돼. 극대가 되는 x와 극소가 되는 x의 특징이 뭔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이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뭐를 찾아줘야 돼? 도함수의 식을 찾아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지금 이 fx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f'x로 돌아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퐁당 미분 가능 형태인지 봤더니 얘기 안 해도 알지 이제? 적분 변수 t 제외 피적분 함수에 다른 변수 전혀 없으니까 퐁당 미분 가능 형태다. 퐁당 미분 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곱하기 1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얘 빼기 x 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지. 이렇게 맞지? 요거 계산하면 f'x거든. 계산 결과는 좀 빌려오자. 3x제곱 플러스 3x래. 그치? 그럼 얘는 3x로 묶이겠네.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1 되겠네. 그러면 f'x를 우리가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1하고 0이 근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이렇게.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목적이니까 도함수의 부호 한번 체크해보면 뿔마 뿔로 바뀌겠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가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당연히 극대일 거고, 여기가 뭐? 극소겠다. 이렇게.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 x가 0일 때가 극소지. 따라서 극대값은 얼마야? f 마이너스 1인 거야. f 마이너스 1이 얼만데?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지. 마일부터 0까지 t제곱 t세제곱 마이너스 t dt, 이게 극대 값일 거고 계산하면 나오겠지. f0이 극소겠지. f0은 얼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t세제곱 마이너스 t dt.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무조건 값이 나오겠지. 계산을 생략할게. 우리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주면 정답이 깔끔하게 나오겠다. 항상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는지, 무슨 정보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잘해야 돼. 괜찮지? 극대 극소는 항상 우리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라? 도함수의 부호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럼 이 함수도 마찬가지. f'x를 구해야 되는 근거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 사고 과정으로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주면 좋겠다. 넘어와서 우리 마지막 정적분호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오케이? 그래서 대충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 하나하고 직접 식으로 찾는 방법은 아래 써져 있으니까 그것도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다 한번 좀 알아보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그러면 라지 fx 입장에서는 스몰 fx를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는 이렇게 보면 되지. 라지 fx 입장에서는 지금 요 문제에서 주어진 요 그림이 자신의 도함수 그림을 준 거야. 도함수 그림. 그럼 도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 부호 변화. 즉 도함수의 부호가 중요한 거지. 우린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원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거잖아. 맞지? 그 과정이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면 1 전까지는 도함수 부호 양수, 1부터 3까지는 음수, 3부터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러면 도함수의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1일 때와 3일 때가 좀 나뉘겠네. 왜냐면 1에서는 극대, 3에서는 극소일 테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추가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게 0을 기준으로 좌우의 함수가 달라. 맞지? 따라서 좌측 우측 그 증가함수 개형은 똑같겠지만 식은 다르잖아. 그치? 2일 때도 마찬가지. 2를 기준으로 좌우가 감소하는 건 맞는데 이 도함수의 식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우리 라지 fx를 그린다고 생각해도 식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회색으로 쪼개준 거다. 검은색 라인에는 극값이 있을 거고 회색 라인은 우리 그 함수가 바뀌는 경계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거든. 그러면 일단 그래프 개형 자체가 증가하다가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느낌의 그림이 대충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이 정도만 파악할 수 있으면 일단 충분하다는 거야. 증가 감소 증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요 개형 정도 그리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디테일을 추가해볼게. 하나씩 하는 거야. x가 0보다 작으니까 지금 상수함수잖아. 그치? 상수함수를 적분하면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이 지역은 증가하긴 하는데 뭘로 증가해? 1차 함수로서 증가한다는 거지. 이해돼? 기울기의 부호도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인 직선 그려줘야겠지.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는 어떻게 돼 지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거야. 맞지? 1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1에서 극대를 가지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되는 거지. 게다가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 적분하면 2차 함수 되는 거 맞지? 그럼 2차 함수를 0부터 2까지 그림을 그리면서 1에서 극대를 갖도록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문제야. 여기. 지금 이러면 미분 불가능한 형태 아니야? 왜냐면 뾰족하니까. 그치? 근데 우리 얘기했지. 지금 x는 0에서 fx 값이 1로 존재하잖아. 그럼 fx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 뭐냐면 f'x의 값도 x는 0에서 1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 그럼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뜻이거든. 그럼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뜻은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 그럼 그게 기하학적 의미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쪽 일치한다. 혹은 그림이 부드럽다. 매끄럽게 이어진다. 스무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면 안 되는 거지. 매끄럽게 얘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다. 대충 이해돼? 이렇게 정확한 함수의 식을 잡아서 그림을 그려주면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릴 수는 있겠지. 어쨌든 우리가 그림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1차 함수가 도함수지. 그럼 얘를 부정적분하면 얘를 다시 그치? 일단 부정적분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야 함수의 식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부정적분하면 당연히 2차 함수가 될 거고 2차 함수 중에서 3에서 극소를 가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아까랑 같은 논리로 2에서 미분계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2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여기를 스무스하게 연결해주면서 극소를 가지면서 증가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세 개가 합쳐져 있는 거야. 얘 그래프 따로
얘 그래프 따로, 얘 그래프 따로, 이 세 개의 그래프를 합쳐주면 아주 절묘하게 여기도 미분 가능, 여기도 미분 가능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 빨간색 그림이 라지 fx의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괜찮지? 이렇게 보통 그리는 과정이 훨씬 많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좌표까지 찍을 수 있거든? 좌표 찍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점 하나를 찾으면 돼. 이 함수가 반드시 지나는 점은 이미 정해져 있지. 뭐? 아래 끝과 위 끝이 같아질 수 있도록 하는 x값. 즉 x값이 1일 때는 무조건 저 정적분 값이 0이라는 뜻이야. 그럼 얘를 그래프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라지 fx가 1,0을 지난다는 뜻이지. 1이 아까 어디 있었는데? 여기 극대가 1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떻게?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끝. 원하는 위치를 찾을 때는 뭐 전부 다 식을 찾아주던가 하면 되겠지. 그래서 원하는 위치를 찾아줄 때는 식을 찾던가 하면 된다. 그래서 아래 쭉 보면 0보다 작을 때, 0과 2 사이일 때, 2보다 클 때 이렇게 함수들이 다르니까 세 가지 다 나눠서 라지 fx에 대한 식을 직접 구해준 거지. 그렇게 해서 각각의 영역에 맞게 그림을 이어 붙여주면 우리 그림이랑 완벽히 똑같은 거 보이지? 그래서 식을 찾지 않아도 이 정도로 그림을 어느 정도 맞춰낼 줄 알아야 돼. 식을 못 그리는 형태의 그림, 식을 못 그리는 그 상황일 때도 문제를 가끔 물어보거든. 그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개형 정도는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제 6번 또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꼭 열심히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중단원도 마무리가 됐네. 이제 슬슬 거의 끝나가지? 이제 이게 마지막이지, 정적분의 활용.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또 정적분이 끝날 테니까 또 앞에 부분 또 열심히 복습해줘야 되고, 앞에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선택 과목들도 있잖아. 그치? 수원도 있고, 그 다음에 각자 선택 과목에 따라서 미적분도 있을 테고 확통도 있을 테고, 그것들도 전부 다 밸런스 있게 비중 우리 잘 나랑 상담해서 밸런스 다 맞출 거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뭔가 밸런스가 무너진 것 같다, 뭐 어디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언제든지 얘기해서 다시 조정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메꿀 수 있게 할 테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항상 먼저 와서 얘기해주고 그래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우리 다음 시간 수투 마지막 시간으로 다시 만나자.